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똑부러지고 지혜로운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당연히, 마땅히 그런 말에다가 나를 가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엄마니까 당연히, 아빠니까 당연히, 내가 가장인데 당연히, 자식이니까, 뭐 언니니까, 형이니까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선배니까 그런 말들 얼마나 하루에 많이 쓰고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한 칼럼을 봤는데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나 하면 우리나라 이제 화가예요. 그 화가가 자기 이제 어머니를 이제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도 굉장히 그야말로 한국에서 선구적인 그야말로 이제 신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미술가셨어요.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 예전에 정말 지금도 아닌 예전에 지금 이제 살아계신다면 거의 90세 뭐 이렇게 90세 100세 될 그 어머니가 과일을 이렇게 먹을 때도 너희들은 먹을 기회가 많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부위는 엄마가 먹을게 이랬대요. 정말 특이하죠. 보통 엄마들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몇 명이나 돼 있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놔두고 나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라고 그 예전에 유학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보고서 정말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선 엄마긴 하지만 그런 엄마가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닌가? 어떤 한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칼럼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는 정말 그야말로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그런 정말 희생적인 엄마, 어떤 그런 엄마로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거죠. 그야말로 당연히 엄마니까 이래야 돼 이런 거에 그런 말에 스스로 가두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뭐 직원들한테 뭐 선배니까 마땅히 당연히 시간 할애해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되든지 자식에 대해서 부모, 뭐 형제, 부부, 친한 친구, 동료 뭐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마땅히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당신도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마땅히 베풀었는데 그렇게 마땅히 그 사람이 그대로 이제 내가 어떤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인간관계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제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는다면 상대한테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기준 그리고 너무나 이제 전통적인 기준에 매여 있는 나를 풀어주는 것이 내가 정말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 윤리적인 거, 어떤 이제 법적인 거, 이런 법적인 범위나 윤리적인 범위를 제외한다면 사실 그렇게 당연히 이래야지, 마땅히 이래야지 하는 어떤 그런 거는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죠. 내가 거기다 딱 맞춰서 하고 남들도 다 이 틀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만 뭐 옳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떤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기준, 마땅히 당연히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남한테 이제 뭔가 해줄 때 나는 그런 당연히나 마땅히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뭔가 해줄 때 돌려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면 뭐 내가 서운할 게 없는 거죠. 내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여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유연하게 아주 좀 넉넉하게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내가 만든 환상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 환상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많은 관계들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환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한국 드라마만 보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엔 다 잘생긴 사람만, 잘생긴 남자들 그리고 다들 2층 집, 막 부잣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옷을 정말 가난한 여주인공도 막 계속 옷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러니까 매일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옷이 많고 그렇게 사는 줄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갖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일본 남자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 이제 아내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굉장히 일본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보통 이제 그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게 막 배려하고 자상하고 멋지고 다 그런 줄 안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그 일본 그 지인분이 막 투덜대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 다 그런 줄 안다고. 아닌데. 참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어떤 경험이 없어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어떤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어떤 젊은 친구를 한번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의 이제 아들, 제 친구의 아들인데, 근데 이제 그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 그쪽에 그 사장하고도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아서 와 정말 한 식구처럼 동지처럼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 그저 이제 나는 시간제 알바로 이용을 하는 거구나. 저 오너가 그런 생각을 들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귀여웠어요. 그 친구 아들이. 근데 막 이제 웃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얼마나 순수하고 그야말로 이제 그런 사회 경험이 처음이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이 어떤 그런 자기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 점포의 사장하고는 정말 우리는 정말 친구이자 정말 그 동지이자 이런 관계야 이렇게 막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배신감을 느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꼭 그럴 것뿐만 아니라도 뭐 연인하고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친한 동료, 후배, 뭐 가족이야, 뭐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연인 같은 경우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그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환상. 지난번에 어떤 배우가 이제 그 TV에 탁 나와서 사랑에 결혼 안 한 배우니까 남자 배우니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3개월이지 이렇게 쿨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저 배우 되게 솔직하다, 되게 쿨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결혼은 안 했지만 사랑에 대한 환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냉소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절대적인 어떤 환상이 없을 뿐인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사람은 상처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죠. 그리고 막 그 직장 동료한테 정말 내가 정말 동생처럼 돼 있는데 내가 형처럼 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 입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상상했던 어떤 그런 방향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커다란 이제 실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어떤 그런 환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어떤 트라우마를 이제 겪기도 하고 이제 자책하기도 하는 건데 내가 만든 환상으로 스스로 상처 주지 않겠다고 어떤 결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 이거는 내가 만든 환상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환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환상을 만들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 아닌 현실, 직장은 직장, 뭐 임시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연인이면 연인, 뭐 현실적으로 이제 자칫 현실적인 어떤 신뢰를 쌓고 그 관계에 걸맞는 어떤 친밀도, 신뢰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거 이런 게 정말 참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갈등을 회피하지 말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자기 감정 참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갈등이 누군가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갈등은 사람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갈등이 있죠. 근데 자연스럽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가는 거죠. 상대와.
이제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인데 서로 이제 싸움이 되는 게 이제 두렵고 피곤한 거죠. 싸움이 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해야 되고. 근데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아니면 뭐 애들을 돌봐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빨리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싸움이 시작되면은 에너지 소진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 않는 그래서 이 갈등을 계속 회피해서 점점 더 그 상처가 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왜 말싸움 시작되면 그냥 이제 그 회피하느라고 그냥 밖으로 확 나가버리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입 딱 다물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말을 안 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커지죠. 해결되지 않고 전형적인 회피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 같은 경우도 이제 불만이 있어도 상사한테 얘기 못하고 막 뒷담화하고 한숨 쉬고 뭐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배 신청해야 돼 이러고 있고 이제 후배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직원 후배들한테도 함부로 얘기했다가 정말 제대로 얘기했다가 막 삐져갖고 나중에 내 뒷담화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꼴을 보느니 내가 아예 말을 않겠다. 그냥 쟤 뭐 그냥 속으로 제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는 그 골이 점점 깊어지고 나한테나 상대한테나 전부 다 이제 이제 유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회피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아니면 나의 생각을 이제 마주해서 이제 말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용기,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계 발전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고요. 어떤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관계가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이제 그것만 버리기만 해도 문제를 이제 제대로 직시하는 어떤 그런 습관만 들이는 것만으로 해도 어떤 인간관계를 굉장히 지혜롭게 푸는 대단히 큰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우리가 똑부러지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